안녕하세요. 팥빙 수의사입니다. 저는 작은 동물만을 진료하는 닥터미니 전문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치료하지 않고 팥빙수만큼 작은 동물만을 진료합니다. 예, 이제 작은 동물이라 하면 이제 햄스터, 고슴도치, 다람쥐 이런 아이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하늘다람쥐 전문의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에게 작은 동물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좀 재밌게 지어봤어요. 이제 여름에는 팥빙 수의사, 그리고 뭐 겨울에는 팥칼국 수의사 이런 식으로 부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새알팥죽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알고 보면은 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들이 더 재밌는 점, 특이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종류는 많은데 알려져 있지 않다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팥빙 수의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작은 동물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하늘다람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하늘다람쥐를 아시나요? 국내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로 자주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죠. 그 아이들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늘다람쥐는 집에서 반려동물로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미국 하늘다람쥐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하늘다람쥐와 미국 하늘다람쥐는 많이 달라요. 이게 햄스터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햄스터가 시리안 햄스터, 골든 햄스터를 말하죠. 그 다음에 드워프 햄스터, 정글리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이제 같이 햄스터라고 부르긴 하지만 골든 햄스터와 드워프 햄스터는 많이 다르죠. 국내 하늘다람쥐는 미국 하늘다람쥐보다 몸무게로 비교하면 약 2배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보면은 국내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 국내 하늘다람쥐가 이제 거인에 가까이 큰 셈이죠. 미국 하늘다람쥐는 이제 성체 기준으로 몸 길이가 11cm, 몸무게가 약 65g 정도의 작은 동물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골든 햄스터라 부르는 시리안 햄스터가 이제 평균 13cm에 140g 정도니까 햄스터 비교하면 덩치가 이제 햄스터의 절반 정도 크기겠죠. 이게 되게 작으니까 뭐 햄스터보다 똑똑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늘다람쥐는 덩치는 작아도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하늘다람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늘다람쥐의 특징이 뭐 하늘을 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 하늘다람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상하리만치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능이 높은 동물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빨리 처리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동물은 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외는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지능도 높고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적으면 지능도 낮겠죠. 예를 들어 청각이 발달한 돌고래는 초음파로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대화를 해요. 사고력이 발달해서 자의식이 있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자신의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돌고래와는 언어가 달라서 대화를 못해요. 대뇌피질과 시냅스가 발달해서 그러는 건데요. 하늘다람쥐도 돌고래처럼 수십 마디의 복잡한 초음파 대화를 해요.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고도화된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죠. 말이 아닌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아까부터 대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이제 하늘다람쥐가 개보다 더 뇌 구조가 복잡한 동물이라는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지금 이제 하늘다람쥐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서 청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늘다람쥐는 눈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몸 크기의 대비로만 생각하면은 하늘다람쥐의 눈이 부엉이보다 큰 셈이에요. 그쵸? 이 눈으로 하늘다람쥐는 놀랍게도 가시광선과 더불어서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적외선은 뱀이나 물고기도 볼 수 있지만 정보량이 적고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곤충이나 조류가 자외선을 본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밝은 조건에서 사냥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인데, 하늘다람쥐처럼 어두운 곳에 특화된 눈이 자외선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자외선은 적외선이나 초음파와는 달리 고유한 색 정보를 전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외선 자체가 컬러풀해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잘 보는 동물들이 보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대부분 흑백에 가깝죠. 개도 그렇고 고양이가 보는 세상도 생명이죠. 적은 빛으로도 환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한마디로 색을 포기한 대신에 빛이 없어도 잘 보는 능력을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 포유류, 설치류 통틀어서 어둠 속에서 잘 보는데 색을 구분하고 게다가 자외선까지 보는 동물은 하늘다람쥐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늘다람쥐가 보는 세상은 어떤 그림일까요? 하늘다람쥐가 쳐다볼 때 세상은 어떤 그림으로 보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다람쥐가 이 자외선 시력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